자, 검찰총장 그동안 공석이었는데요. 검찰총장 후보가 드디어 4명으로 추려졌습니다. 이 4명 추천이 됐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오늘 이들 4명 가운데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한 장관의 어제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이 있는데 좀 어떤 점 중요하게 보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검찰을 정의와 상식에 맞게 이끄실 훌륭한 분이 추천되길 바랍니다. 관례에 맞춰서 추천위원회 결과를 존중해서 잘 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결과 나오면 이번 주 안으로 좀 제청하실 건가요? 구체적인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직 확정해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은 훌륭한 분을 추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잠깐 옛날로 돌아가 볼까요? 과거 자신과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에 앉히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윤 후보님을 임명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원래 아무리 센 권력자라 해도 자기 편이 돼가지고 뭘 해달라는 요구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문 대통령께서 더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중앙지검장 할 때 이 전 정권에 대한 수사하는 거를 보고 상당 부분은 자기들과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대통령이 되신다면 네, 윤석열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하실 건가요? 임명해야죠. 그런 사람을. 그래야 저도 삽니다. 대통령 주변에 또 권력이 있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검찰에서 좀 쳐줘야 대통령한테도 좋은 거예요. 자, 저런 얘기를 했었죠.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이요. 지금 모두 보니까 특수통으로 알려진 인물들입니다. 자, 이 가운데는 친윤 또 비윤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고루 섞여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도훈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좀 유력하다고 볼 만한 인물은 이 중에 누굽니까? 뭐 네 분이 다 훌륭한 그 검사고 그 추천위에서 네 분을 추천을 하니까 법조계에서는 다 될 만한 분들이 됐다. 그리고 친윤 비윤도 언론에서 편의적으로 나누는 거고 다 실력으로 올라오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굳이 우리 이제 김앵커가 그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하면은 네 분 가운데서도 이원석 차장이 되는 게 제일 좀 순조로운 거 아니냐, 그 과정이. 왜냐하면은 지금 100일 가까이 검찰총장이 이제 공석이었는데 이원석 차장이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인사도 같이 했고 또 수사도 같이 지휘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장이 되면은 어떤 그 조정 과정 필요 없이 그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네. 또 뭐 법무부와 검찰 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두 분이 그 한동훈 장관하고 이원석 차장이 이제 동기지만 어떤 동기로서의 라이벌 관계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하는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일단 법무부와 검찰 간의 그 업무 조정이 굉장히 좀 순조로울 것 같고, 또 대통령도 뭐 대통령과의 관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원석 차장에 대해서 굉장히 수사를 잘한다. 한동훈 이원석 둘이 굉장히 수사를 잘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윤석열 같은 사람, 자기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다. 그게 두 가지 얘기거든요. 첫째, 수사 잘하는 사람. 네. 둘째, 권력의 눈치 안 보는 사람. 여기에 해당하고, 또 굳이 이제 좀 따지자면은 그 이제 인사청문회도 하겠지만 광주 출신이고 서울 중동고 출신이고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라든지 뭐 고려대 법대라든지, 그리고 뭐 예전 같으면은 뭐 경기고등학교, 지금 같은 뭐 대원외고가 될까요? 이런 법조계의 주류가 아니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법조계에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김호수 전 총장이 연수원 20기, 근데 지금 이 차장은 27기예요.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조직이 조금 흔들리느냐 하는 얘기는 있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큰 고려 요인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법연수원 27기 이렇게 동기로 알려져 있는데, 뭐 이원석 차장이 지금 좀 유력하다 이런 것은 이도훈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같이 취재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분석하신 그런 개인 의견이라는 점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을 잘 이끌고 정의와 상식을
지켜서 범죄 척결 능력이 인물로 제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수진 의원님, 네. 뭐 언론인 시절 때 워낙 뭐 법조계 취재 너무 잘하신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들이 검찰 내에서 수사를 하면 내로라는 특수통. 그렇다면 이게 혹시나 이후에 있을 사정동 정국을 염두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분석을 좀 하십니까? 우선 검찰의 원래 기능이 사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어떤 사정이라기보다 우리나라 처음 헌정사상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누구를 인선할까?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우선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정의와 공정 여기에 같이 부합을 해야 되죠. 네. 그리고 또 지금 총장은 굉장히 그 조직을 다 잡아야 됩니다. 네. 검수완박법의 일방 처리로 인해서 검찰이 굉장히 자존심에 상처도 많이 받았고요. 또 범죄 후 공백도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수완박법 일방 처리에 대한 어떤 대응에서 그 검찰의 존재의 이유를 알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이 국정쇄신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이 국정쇄신 카드에 부합하는 인물이 새 검찰총장 후보로 나와야만 모두가 순항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기대가 큽니다. 네. 지금 보면요. 그 한동훈 장관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국회에서 이 전현직 법무부 장관으로만 붙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인데요. 한 장관이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덕담도 했는데 갑자기 뭔가 입장이 달라진 건지 아니면 뭔가 반어적인 의미가 있는 건지 앞뒤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인사할 때 오히려 보직을 준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 그리고 검찰총장 역할을 1인 3역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 되어 있다. 홀로만의 법리를 시행령 독재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법령, 이 시행령에 대한 위헌 위법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논리상이나 법리상으로 다 거론될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보니까 비판,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범계 의원, 한동훈 장관을 싫어하지 않는다면서도 현 정부의 시행령 독재와 반법치의 상징이라고 날선 비판을 던졌습니다. 거기다 탄핵까지 거론을 했는데 이승훈 부의장님께서는 이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싫어할 이유는 없다. 왜 한동훈 장관을 싫어하겠느냐. 다만 한동훈 장관이 지금 입법권을 많이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분명히 입법권은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에게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해서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등이라고 하는 것도 가급적 축소의 의지가 강한 건데 네. 이 등을 가지고 다시 수사 범위를 다 확대하고 마약 범죄 같은 경우는 또 경제 범죄로 포함시켜서 마약 수사도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은 윤석열 정부가 과거처럼 공정과 상식을 주장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거라면 당연히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께 인정을 받아서 자신이 없던 입법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헌 위법적 요소가 크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공정과 상식에 위반된다. 국민들이 분명히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국회에서 통과된 입법이기 때문에 네. 다시 입법권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이걸 무시하고 장관이 이걸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많은 걸 다시 원상복귀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국정 운영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수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은 검수완박법의 어떤 방향과 달리 한동훈 장관, 법무부가 시행령 독재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우선 사실관계를 저는 좀 짚고 싶습니다. 지금 시행령 독재라고 하는데요. 제가 법제처에다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요.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 5년 동안에 시행령을 통해서 시행령을 공포한 게 4,600건이 넘습니다. 이거는 전 정권보다도 1,000건 이상이 높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시행령 공포가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이런 제도를 시행령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네. 바로 이런 것,
그러니까 내가 하면 되고 남이 하면 안 되는 것. 네. 그리고 지금 이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으로서 검찰 수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보완한 것은 어떤 제도를 갑자기 일방 처리함으로써 공백이 생긴 것. 특히 검찰의 본연의 기능이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시행령을 통해서 한 거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행령조차 문재인 정부가 입법하면은 잘 된 것이고 신속한 추진이고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하면은 마치 뭔가 잘못됐던 것 같이 몰아가는 것, 뭐 독재다, 뭐 이렇게 몰아가는 것,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여전히 내로남불은 계속되고 있다. 저는 이거를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서 진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조수진 의원님이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시행령이 많다고 해서 이게 위법이 아니에요. 시행령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법에서 모든 걸 법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위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행령이 모법인 법을 위배할 수는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국회가 여야 합의로 중대범죄 6대 범죄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2대 범죄로 줄이면서 만약에 불가피한 현상을 대비하기 위해서 등이란 표현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건 국회 입법권은 2대 범죄로 한정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근데 이걸 벗어나서 시행령으로 다시 6대 범죄로 늘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명백하게 위법이고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한 말씀만 드리죠. 국회 입법권 존중해야죠. 존중한다면 야당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면서 일방 처리, 날탕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검찰청의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그러니까 검찰 기능을 축소하고 또 검찰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거를 시행령을 통해서 졸속 처리한 것이 문제라는 점을 저는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야의 의견이 이렇게 다릅니다. 입장이 너무나 다르죠. 한동훈 장관의 소위 이 검수원복 논란, 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논란, 정치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